네, 안녕하세요. 바이오미네공학과 백세범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개발한 뇌모사 인공지능을 위한 유동적 정보 저장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발명의 특징,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 관련 논문 및 특허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컴퓨터 메모리는 유동적인 정보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휘발성, 비휘발성 메모리로 구별이 되기는 하지만 모든 정보가 그냥 단순히 1대1 부호화된 상태로 저장이 되는 그런 형태죠. 근데 반면에 저희 뇌에서의 정보 저장은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있고 그 사이에 작업 기억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모든 정보를 선별적으로 그리고 유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우리의 뇌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는 종래 컴퓨터 메모리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술 개발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서 어떤 학습을 통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상황에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고 하는 굉장히 잘 알려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저장 용량에다가 계속 그거보다 큰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존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저장 용량을 가지는 시스템에서 신규 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규 정보가 기존 정보를 덮어쓰기 해버리는 상황이 굉장히 쉽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고 하고 이 경우 기존 정보가 보존 불가한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되죠. 반면에 시스템 디자인을 좀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남아있는 저장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정보를 더 학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문제점은 항상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용량에 따라서 한정된 정보만 입력 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뇌를 모사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면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개발한 알렉스 같은 비서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은 계속 정보를 입력시키고 학습시켜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4시간 계속 정보를 받아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분량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고 이 모든 데이터를 저장해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보를 유동적으로 선별하고 저장하는 방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생물학적인 뇌에서의 기능에서 조금 힌트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생물학적인 뇌에서는 장기 기억, 단기 기억 이외에 작업 기억이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단기 기억 정보를 선별해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기존에 보존되어 있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새로 들어온 정보를 학습하는 것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정보를 비교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되는 정보의 양이 시시때때로 달라지는데 그때마다 기억 용량을 자동적으로 재분배해서 손실되는 정보가 없게 하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한 특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작업 기억의 특성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런 상황이 주어지겠죠. 어떤 신규 정보가 있는데 정보 저장 용량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저장을 하다가 점점점 저장 용량이 없어질 경우 다소 정확성을 조금씩 희생시키더라도 손실되는 정보가 없게 이렇게 유동적으로 가변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신경망 모델을 개발했고요. 이 신경망 모델에서는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특성을 기반으로 정보를 저장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뉴럴 시스템이 있고 그 뉴런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정보가 주어질 때 이 연결 상태가 변함에 따라서 정보가 인코딩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그 연결 상태가 변하는 것은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되는데요. 특별히 저희는 이 시냅스 가소성을 안정적으로 변하는 시냅스 종류와 아주 가변적으로 변하는 시냅스 종류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시냅스를 설계함으로써 정보를 보존하고 학습하는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안정적 시냅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값이 변하지 않아서 기존의 정보를 잘 보존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반면에 가변적 시냅스는 학습이 이루어진 후에도
계속 새로운 정보가 주어짐에 따라서 그 세계를 변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신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냅스를 모두 정보 저장 신경망에 섞어서 배열을 했을 경우 저희는 그 결과에서 아주 높은 정보 정확성을 가지면서 작은 용량을 가지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도 있고, 반면에 조금 정보 정확성을 희생시키지만 용량을 더 확장시켜서 큰 용량을 구현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상태를 서로 스위치할 수 있는, 가변적으로 상태가 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가지는 시스템의 특징을 이제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모든 시냅스를 가변적으로 설계했을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차례대로 정보가 입력되었을 때 신규 정보 학습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반면 기존 정보의 보존이 좀 불가함을, 굉장히 안 좋아짐을 알 수 있었고요. 반대로 안정적 시냅스만을 도입을 했을 때는 기존 정보는 잘 보존이 되지만 신규 정보는 학습이 불가한 상태의 시스템이 구현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전부 아우르는 가변적 시냅스와 안정적 시냅스를 동시에 가지는 섞여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었을 경우는 그 특성 곡선이 기존 정보를 잘 보존하면서도 신규 정보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이게 U자형 쉐입을 가지는 인간의 뇌에서의 작업 기억 특성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정보 정확성과 저장 용량의 자동적인 트레이드오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저장되는 정보의 수를 4개, 5개, 6개, 10개 이렇게 변화시켰을 때 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이 정보 정확성, 그 동작 특성 커브가 조금씩 밑으로 감소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느 기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서 정보의 양이 변할 때 가변적으로 정보의 정확성, 정보 저장 정확성과 용량을 트레이드 오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정보의 정확성을 약간 희생시켜 가면서 가변적으로 저장되는 정보의 양을 늘릴 수 있는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가 자동적으로 구현되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저희 두 편의 논문과 또 국내 특허, 국제 특허로 정리가 되었고요. 주요 내용은 이제 신경망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서 유동적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거의 모든 종류의 인공신경망에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학습된 정보를 저장해야 됩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시스템으로서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구글 딥마인드에 사용하는 시스템을 보면 현재는 학습을 통해서 저장된 어떤 학습된 내용들을 물리적인 외장 메모리를 계속 추가함으로써 그 용량을 이제 늘려가는 방법으로 지금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스템은 이러한 한정적인 용량에 의존하는 기존 메모리 시스템을 대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물리적으로 그 모바일 디바이스와 같이 한정적인 용량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서 특별히 유동적인 정보 용량의 확장이 가능하게 만들고 정보의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으로 채택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요즘에 뉴로모픽 칩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데요. 차세대 컴퓨터가 이런 식의 뉴로모픽 칩 기반의 어떤 시스템으로 구현된다고 할 경우에 저희 시스템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뉴로모픽 칩 시스템에 적용 가능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하드웨어의 변형도 없이 단순하게 시냅스 가소성의 그 부분에 대한 알고리즘 추가만으로 이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뉴로모픽 칩에서는 거의 자연스럽게 저희 시스템과 같은 저장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지금 거의 모든 종류의 컴퓨터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듯이 저희의 메모리 저장 시스템, 정보 저장 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모든 종류의 인공지능, 인공신경망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시스템으로서 기반 기술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많은 활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세범 교수님.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백세범 교수님 현장에 계시고 지금 인공지능으로 에라를 컴퓨터로 자제가 되나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질문 자체가 조금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공지능으로 에러를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인공지능적인 방법으로 어떤 뭐 에러를 이제 뭐 컨트롤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그냥 나름대로 제가 해석을 해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메모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현재 메모리는 정보가 저장되었다가 부분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면은 그 부분의 메모리 정보는 완전히 지워지거나 완전히 쓸모없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셨던 저희 개발했던 그 시스템에서는 부분적으로 어떤 정보가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의 핵심, 다시 말해서 어떤 장면을 기억한다 그러면 그 장면의 디테일은 뭐 조금 선성이 되더라도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있던 뭐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오브젝트는 남겨져서 그런 식으로 어떤 정보의 보존이 가능한 뭐 그런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지금 질문하셨던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제 나름의 해석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 인간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유동과 안정을 결정하는 것 같은데 이 인공지능은 어떤 원리로 학습하게 되는 건지요? 실제로 우리가 하루 종일 경험한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않고 하루 중에서 중요한 이벤트였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별적으로 기억하는 것을 이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따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업 기억이라는 게 단기 기억으로 저장된 것들을 정말로 장기 기억으로 보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보셨던 저희 개발한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들어온 정보를 일단 저장을 했다가 이것을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고 정말 장기 기억으로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롬 같은 이제 완전히 그 장기 기억으로 넘길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을 장기 기억으로 보내고 보내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유동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기억하지 않을 것인가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들어온 게 현재 뉴럴 모피 칩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그렇다면 본 기술이 유동적이고 선택적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특장점이 기존 뉴럴 모피 칩 알고리즘에는 없는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유동모픽 칩을 만들고 있는 기업은 사실은 뭐 오래됐는데요. 뭐 IBM을 비롯해서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모두 다 뛰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수많은 연구소, 뭐 기업에서 혹은 학교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뉴로모픽 칩의 이제 핵심은 뭐냐하면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혹은 뭐 가능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에너지 이피션트하게 그리고 뉴럴 시스템, 뉴럴 네트워크와 비슷한 형태로 처리를 하자라는 거지 거기에서 정보 자체가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핵심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일부 경우에 그러한 메모리 자체를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뭔가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술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고들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뉴럴모픽 칩 알고리즘에는 아예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의 CPU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 CPU의 정보를 제공하는 메모리의 역할을 하는 부분을 추가로 제공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컴플리트한 유닛을 이루어서 어떤 뉴럴모픽 칩을 좀 더 완전하게 만들고 그게 우리의 뇌에서의 어떤 시스템 작동과 좀 더 유사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본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실험하는 것도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반적인 메모리에서 실험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저장을 해야 되는지 인포메이션의 용량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미싱되는 잃어버리는 정보 없이 모두 다 저장 가능하다.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겠고요.
어쨌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어드밴티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 부분이 더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용량을 가진 데이터 센터라면 글쎄요, 뭐 굳이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을까라고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용량의 한계가 오고 지금 계속 폭발적으로 정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용량을 늘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을 고민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 기술을 적용시켜서 용량하고 정확성을 트레이드오프해서 모든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쨌건 저장을 전부 다 하자, 이렇게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백세범 교수님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술이전 상담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